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는 중호라고 합니다. 67살의 나이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어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정년 퇴직하고 혼자 큰 집에서 살다 보니 빈 벽에 대고 말하는 날도 있었죠. 집안일은 개판이었고 밥도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옆에 집 지어 살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처음엔 고마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값 아끼려는 수작이었지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뭐. 인부들이 집 짓는 동안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 아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축축한 게 손등에 떨어졌어요. 울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날 처음 며느리 서연이 준비한 식사를 먹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31살의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 아들놈이 복도 더럽게 많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걸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현관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순간 술기운 때문인지 아내가 돌아간 후 처음으로 누군가 날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가 부축해주는데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살짝 달콤한 그런 향이요. 고마워, 서연아. 계단을 오르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서연이가 날 잡으려다 같이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 바람에 서연이가 제 무릎 위에 앉게 됐고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서연이가 제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젊은 시절 아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얼굴이 빨개진 서연이를 보니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순간 깨달았죠. 난 내 며느리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체온과 향기를 떠올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던 그녀의 곡선이 자꾸만 생각났고 점점 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니터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른빛 아래 저는 서연이를 생각하며 혼자 위안을 얻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서연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구부리는 그녀를 보니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그날도 일찍 출근했고 혼자 식사를 하는 저에게 서연이가 다가와 앉았어요. 아버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평범한 질문인데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문득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좀 도와줄래?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다락방에 올라가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사진, 옷, 액세서리. 서연이는 아내의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어요. 예쁘네요. 아버님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우셨겠어요. 그 순간 옷장 위에서 커다란 상자가 떨어지려는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서연이를 감싸 안았어요. 상자는 우리 옆으로 떨어졌지만 내 팔은 여전히 감싸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제 손이 그녀의 뒤로 올라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서연이는 몸을 떨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거 미친 짓인 거 알아. 제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을 때 서연이는 작은 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있어. 나 서류 놓고 왔어. 어디 있는지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우린 서둘러 떨어졌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심장은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어요. 저 내려가 볼게요. 서연이는 허둥지둥 다락방을 나갔어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죠. 다락방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서연이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고 우연히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라곤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말로 터뜨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들 녀석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핸드폰에서 다 봤어. 내가 오늘도 그 여자랑 있었잖아. 쾅!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옷을 대충 걸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쿵쿵대며 내려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보니 아들 녀석이 차에 올라타 시벌거리며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용기를 내서 서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연아, 괜찮니?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요. 뜨거운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서연이의 집으로 들어가니 깨진 화병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급히 쓰레받기를 찾아 청소해 주었죠. 서연이는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또 늦게 들어온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젠 핑계도 안 돼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말을 멈추고 서연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내 아들인데도 그 녀석을 확 패주고 싶었죠. 내일 아침에 그 녀석한테 확실히 따져볼게. 서연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냥 아버님만 알고 계세요.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싸 안은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다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어요. 서연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은 제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죠.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짧지만 뜨거운 일이 끝나고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죠. 미안해. 이건 잘못된 거야. 급히 일어나 돌아서려는데 서연이가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끌어안았고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인 일을 나눴죠. 서연아, 이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만. 우리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해 그녀의 침실로 옮겨갔어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나이도 관계도 죄책감도 모두 문 밖에 두고 왔죠.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파?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제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체온에 취해 자리를 뜨지 못했죠. 아내의 사진이 걸린 거실을 통과할 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묘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게 단순한 육체적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날이 밝고 아들이 귀가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식탁에서 서연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지난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우리를 이끌었죠. 그녀가 요리하는 뒤에서, 그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 참지 못해 허리를. 아내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했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죠. 제사를 지내는 내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와 눈을 맞추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제사가 끝나고 술에 취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옆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일찍 나가고 서연이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가 냄비에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살짝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가 식탁에 국을 놓으려다 갑자기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제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정신없이 119에 전화했죠. 제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몸을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원피스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이 제 품에서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포로 손이 떨렸죠.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제 눈에 각인됐죠. 이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가 5번 넘게 울렸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죠. 서연이가 쓰러졌다.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다.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는데 뇌졸중이 맞다고 하더군요. 조기 발견이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다리에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가족분이 병실 준비와 입원 수속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 대신 모든 수속을 밟았어요. 그동안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4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음성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빨리 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끝나면 갈게요. 뭐라고? 미팅? 자기 아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무슨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와.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이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언급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서연이를 향한 그의 무관심함이 더 충격적이었죠. 서연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날 밤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간호사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모든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드디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죠. 아버님,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녀가 물었죠. 우진이는요? 안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 며느리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아들이 그녀를 외면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환자의 시아버지인데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죠. 새벽녘, 무언가 제 손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서연이가 깨어 있었고 제 손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죠.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옆에 여자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낯빛이 창백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이 여자가 아들의 바람 상대였던 거예요. 서연이도 알아챘는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뭐가요? 그냥 친구 데려온 건데. 친구? 네 아내가 환자실에 있는데 친구를 데려와? 그 여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 괜찮아? 서연이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밖에서 얘기하자. 복도로 나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른이 되세요. 남녀 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너 지금 네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야말로 서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서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아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 그냥 서연이가 걱정돼서. 됐어요. 아버지도 외롭고 서연이도 외로운 거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그 간호사와 함께 병원을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병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밀어냈어요. 아버님, 안 돼요. 이제 정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 같은 충격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난 널 사랑해.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죠. 아버님, 사랑해, 서연아. 내가 누구의 아내든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품으로 안겼죠.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어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죠.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고 의사는 서연이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 후 저에게 말했죠. 환자분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가족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의 재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실로 데려갔고 때로는 제가 직접 그녀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죠. 그녀의 부드러운 다리를 만질 때마다 욕망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중에 서연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연아,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서연이는 다시 검사실로 실려갔어요.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어요. 6시간의 긴 수술. 그 시간 동안 저는 기도했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간절히 빌었죠. 제발 그녀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연이는 2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손은 그녀의 손을 떠나지 않았죠.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서연이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그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죠. 아버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님, 그에겐 아무 감정 없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퇴원한 날, 우리 집 거실에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이혼 서류를 한 다발 들고 와서 테이블에 내던졌죠. 이것 좀 봐. 아버지도 같이. 이혼 서류야. 위자료도 없어. 서명해. 서연이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 서명할게. 하지만 내 통장 돈은 건드리지 마. 내가 번 돈이야. 아들이 비웃었어요. 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 제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내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혼할 때는 갑자기 우리 부부 문제야?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아버지는 우리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하긴 이미 본인 인생을 너무 열심히 즐기고 계시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내보였어요. 이게 뭐죠? 아버지? 설명 좀 해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병원에서 서연이의 이마에 뽀뽀하는 장면 등등 은밀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너 우리를 미행했어? 미행은 무슨, 간호사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불륜이라니 참 가관이네요.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불륜? 내가 다른 여자랑 몇 년째 관계 유지하면서 불륜이라고 말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중잣대야? 아들은 서연이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죠.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이제 아버지는 며느리 편이군요. 어머니 생각은 안 나나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내 앞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감히 그분을 입에 담지 마. 나 역시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나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날 그저 살림하는 기계 정도로만 봤지. 아들이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아버지처럼 위선자네. 둘이 잘 살아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아들 와이프 뺏은 시아버지라고 할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런 소문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이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됐지? 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아버님과 나 사이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비웃으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와 저는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서연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비록 불행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가 갑자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이혼은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죠. 이제 어떻게 할래?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제대로 된 술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제 집 테라스에서 전통주를 마셨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어요. 서연이가 문득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좋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님 아내를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서연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죠. 아버님, 아니, 중호 씨,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 그럼, 중호 씨, 내가 회복되면 같이 여행 가요. 우리만의 신혼여행 같은 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했죠.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좋아. 술 기운이 점점 오르며 우리는 대담해졌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함으로 가득했죠. 중호 씨, 나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원해요? 더 원하지.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저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어요. 서연이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여기서요? 테라스에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짜릿함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마치 여신 같았죠. 서연아, 너무 아름다워. 아, 중호 씨,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함께 별을 보는 것 같았죠. 아직 숨을 고르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어요. 비였어요. 따뜻한 봄비가 우리의 몸을 적셨죠. 아, 비다. 서연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함께 웃었죠. 옷을 급히 주워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런, 감기 걸리겠어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닿았어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그녀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 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중호 씨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닦아주었죠. 울지 마요.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한 후 옷을 대충 껴입었어요. 누구지? 설마 아들이? 문을 열자 동네 이웃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이고, 중호 씨, 혹시 내일 마살 나가는 길에 우리 손주 학원비 좀 전해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우리의 젖은 머리와 대충 걸친 옷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죠.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 아가씨는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그때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중호 씨, 여자친구예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중호 씨가 여자친구를 만들었구먼. 잘 됐네. 잘 됐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아가씨, 우리 중호 씨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제가 평생 챙겨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잠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새벽에 헤어질 필요도 없었죠.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한 커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가 항상 저를 위해 해온 일을 이제는 제가 그녀를 위해 하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뒤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 언제 만날까? 오늘 점심에 근처 식당에서 봐요.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아버지, 어제는 제가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 의외의 사과에 놀랐어요. 괜찮아. 내가 화날 만도 해. 아버지, 솔직히 서연이랑 그런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해요. 서연이는 좋은 여자예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제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니 그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서연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못한 거 아버지가 다 해줘요. 당연하지.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들이 우리를 인정해줬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서연아, 제주도 가자. 내가 원했던 여행. 함께 가자.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밝게 웃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이라도, 당장. 서연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사랑해요, 중호 씨. 나도 사랑해, 서연아. 저희의 금지된 봄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 사랑이 금기를 넘어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